1890년대부터 제작된 52만 개 이상의 영화와 TV 프로그램, 각종 뉴스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UCLA 영상자료실.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60년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자료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6.25 전쟁 관련 영상도 있습니다.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담은 자료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일제 강점기의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낯선 장소. 낯익은 얼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여 초 분량의 영상 속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남게 된 기록일까요? 주어진 정보는 1921년경 촬영, 미국 도착이라는 두 가지뿐인데요. 1921년 워싱턴 회의가 개막된 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워싱턴 DC 근방에서 촬영됐을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배경이 된 건물을 워싱턴 DC와 인근 도시의 주요 건물과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건 없었습니다. 워싱턴 DC가 아니라면 어디일까? 문암의 글씨입니다. 친필입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가 쓴 일기에 답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1921년 8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영상의 배경은 샌프란시스코 한 미술관 자리에 있던 건물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프랑스의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워싱턴 회의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질서를 다시 논의하는 그러한 회의였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서 이승만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까지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그에게 현지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워싱턴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사상자는 1000만을 넘었습니다.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군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었는데요.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완전한 군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군비 제한을 위한 국제회의를 제안했습니다. 1921년 열린 워싱턴 회의지요. 그런데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군비 축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과의 세력 조정이 시급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전한 이후 강력한 해군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하와이까지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하와이계 주민의 상당수는 일본계 주민이었을 정도로 사실 하와이가 일본의 영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 태평양에서의 국제 질서를 새롭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3개월 동안 열린 회의에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9개국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회의에 한국 대표단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고 항공 문제 역시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진 않았습니다. 대표단은 해외 정치 지도자들과 접촉해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며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백여 년 전 독립을 향한 긴 여정 중에 잠시 카메라 앞에 섰던 임시정부 대표단. 묻혀있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중요한 동영상이 미국 대학에 소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이것이 발굴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의아할 정도인데요. 자료들을 발굴하고 또 정리하고 보존하려는 좀 더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이 영상 말고도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아직도 사장된 채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아카이브입니다. 방대한 양의 근현대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던 중 반가운 노래소리가 나왔습니다. 애국가에 이어진 것은 1942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 외교위원장이었던 이승만의 육성이었습니다. Men and women of the Orient, my voice comes to you from Washington, the beautiful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today reflects the spirit of this great democracy. This is a feeling of spirit, a speed in the air. It is the hurry of millions of people to get on with the winning of the war. 저도 거의 처음 들었습니다. 영문으로 된 거. 이렇게 육성이 담긴 영문 연설 내용은 그렇게 아주 희귀한 그런 자료인 것 같고요. Marching men and flying men go forth from America in endless streams. They are the soldiers of freedom. They are coming to your rescue. 뭐가 있었냐면 미드헤드 해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미국이 대승을 거둡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촉발된 태평양 전쟁. 이승만 위원장은 일본의 패전을 예견하며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완전히 그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요. 전환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 같고 오남은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이제 맞게 된 거죠. 태평양 전쟁 중이던 1942년 미국 정부가 만든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를 통해 이승만 위원장의 목소리가 송출됐습니다. I, whose voice you hear, have long been a man of peace, but I glory in this war, for this is a people's war, and the freedom of all mankind is its object. The hated Jap has come among you with honeyed words and false smile. He tells you first, if the Japs win the war, all the people of the Orient will gain their freedom. The Jap lies, and I will prove it. 당시 국내에서도 단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비밀리에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대한 임시정부 대표 위원장으로 미국 경성 워싱턴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소멸해서 모든 민족이 다시 평화와 자유와 부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 경성의 벼락불이 떨어지기를 시작해서 차차 지속 진행할 것입니다. 비밀리에 들었고 일본이
물론 그것을 이제 적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쓰다가 결국 이게 이제 적발이 됩니다. 42년 이후에 적발이 돼서 단파 방송 사건이라고 해서 큰 아주 사건이 일어나서 체포돼서 또 고문을 받아서 옥살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100여 명이 넘는 경성방송국 직원들이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거나 희생됐습니다. KBS에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1921년의) 영상인데 1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은 기록하는 존재라고 하죠. 우리는 기록을 남기고 보관된 기록물들을 살펴보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또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기록은 기억의 저장소이자 역사라는 건축물을 지어 올리기 위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1895년 영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된 이후 영상 자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죠. KBS는 그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근현대사 영상 자료들을 수집해 왔는데요. 조금 전 보신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해외 활동 모습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를 기록한 영상의 많은 부분이 일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1970년대 영화를 좋아하던 청년들이 필름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16,000편 정도의 필름이 보관돼 있는 이곳에서 색다른 영상을 찾았습니다. 교토 시내입니다. 한국인들이 잠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사발가라는 우리 민요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흥이 넘치지만 원래는 나라 빼앗긴 민족의 울분을 담은 노래입니다. (1930년대) 목포를 촬영한 영상도 수집했습니다. 일본인 여행자가 남긴 기록입니다. 항구 쪽에 일본인 거류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6대 도시로 성장한 목포에 한국인의 몫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달산 자락 무덤터로 밀려났습니다. 목포 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네,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들어보시죠.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호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부두의 새아시 아롱처진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며 목포의 서름
일본이 자랑한 근대 도시 목포.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눈물의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서울 소공동에 일본 항공회사가 있었는데요. 비행기에 카메라를 싣고 금강산을 찍기 위해 이륙합니다. 당시 비행기는 이착륙지를 여의도에 두고 일본과 만주국으로 여행객과 우편물을 날랐습니다. (1930년대) 공중에서 본 서울의 풍경입니다. 안개 때문에 며칠을 미뤘다가 다시 띄운 비행기는 철원을 거쳐서 금강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동양 최고의 명승지로 꼽힌 금강산의 장엄함을 감상해 보시죠. 북쪽 상간마을로 가봅니다. 목재 운반을 위해 일본이 놓은 철도가 있었습니다. 백암군과 무산군을 잇는 협계철도 백무선입니다. 오는 밤은 첫사랑이 그리워 웅랑성 흐르는 하늘 덕을 보이고 흘러보는 망상가는 눈물에 내리냐 눈 쌓인 북녘의 겨울은 한국인들에게 더욱 혹독해졌을 것입니다. 백무선은 달려야 했을 것이고 그 수고는 식민지 백성들의 몫이었을 테니까요. 昔この辺り一帯は凶作やその他の事情で苦労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朝鮮各地の農たちの最後の逃避地であった。しかし今では山を焼く者は全く後を絶ち、部落民たちは総督府の監督のもとに昔とは深く違った暮らしをしている。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졌다면 그건 더 고달프고 허망한 쪽이었을 겁니다. 화전을 일구던 마을 주민들은 벌목에 동원됐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자연을 자원으로 여겼고 그것이 흘러가는 길 어디에도 한국인의 헛된 땀이 배어있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더 북쪽으로 가볼까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만주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 최북단의 국경마을 남양입니다. 다리만 건너면 국경을 넘어 투먼에 닿습니다.
鮮と満州との国境駅都門であります。ここまで来ると人文的の色彩ががらりと違ってまいります。満州国人の国威、先人の白衣、なんとなくアリランの歌が懐かしめられるような気分になってまいります。국경마을답게 다리 건너 한국인들과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투먼역에는 만주국 세관이 설치돼 출입국자들을 관리했습니다. 여기가 만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복 차림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1930년대 만주에 한국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은 만주국을 세운 뒤 이민 정책을 펴 한국인들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투먼에서 50여 킬로미터 거리의 옌지로 가보겠습니다. この付近は満州一の水田米の産地で、朝鮮人独特の農耕法によって極めて良質な米を産出しております。古鳩川の清流に轟く絹田の音や、オンドルの煙突が林立しておるありさまなど、いかにも朝鮮情緒が豊かであります。 일본이 한국인들을 이주시킨 건 농작물과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40년대) 만주에 살던 한국인의 수는 170만 명을 헤아립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이 노래는 고향을 잃은 이들의 가슴을 적셔줬습니다. 서향살이며 대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시련년에 청춘만 늙고 나라를 빼앗긴 그 시대, 우리 모두 서럽고 슬픈 타향을 살았던 건 아닐까요? 네, 선생님 정말 식민지 시대의 그 백성들의 애환이 실감나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들리는 그 일본어 해설은 이 영상 속의 정서하고는 왠지 좀 느낌이 다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상을 제작한 주체가 일본 제국주의 이 이제 식민지 지배 기구나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기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조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영상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담겨 있지 않은 진실들이 있죠. 예컨대 이러한 식민 지배를 통한 발전이 일본의 대기업 혹은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민족적 차별로 인한 조선인들의 피폐한 삶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해방 후에는 우리를 찍은 그런 공식적인 영상 기록물도 있겠죠? 해방된 다음 날 예. 우리 영화인들이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섰어요. 그리고 해방의 엄청 감격스러운 상황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모여서 뉴스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군정청 영화과에서 만든 전진 조선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 베테랑 영화인들이 이제 제작을 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청에서도 이 베테랑 영화인들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찍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찍어라. 단, 그 당시에 좌익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좌익 활동과 관련된 사안들, 그러니까 공안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사안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자유롭게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던 전진 조선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름을 전진 대한보로 바꾸게 됩니다. 네. 뒤에 영상을 한번 보죠. 전진 대한보 지금 이렇게 떠 있는데 공보처 영화과 제작이라고 공보처라는 것
쓰여 있네요. 이 대한민국 정부로 바뀌면서 대한민국 공보처 영화과에서 이 이제 제작을 뉴스 영화가 한다. 제작이 됐던 거죠. 네.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컨대 국회 개원식 장면을 보면 그 당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그 당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요. 이 국회에서 선정하는 정부는 즉 2년 서울에서 수립한 미국 임시정부의 기금입니다. 오늘 29년 만에 미국의 부활을 우리를 위해 공포하는 에 1948년도에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단이 런던 올림픽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런던 올림픽에 출발했을 때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정부가 수립되고 난 대한민국 선수단으로 네.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고요.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 체계를 만드는 장면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다면 단기 4281년 12월 초하루 날 최신부는 국제 무선 통신을 개통하고 국제 무선 무대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에는 모든 외국 통신 일체가 일본을 통해야만 했고 해방 후부터는 미 군정 밑에 있던 것인데 이번에 RCA 국제 무선 통신이 최신부에 이양되어 협정이 체결되고 외국 무선 사무 일체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미국이나 하와이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거시라면 3분간 밀통화에 5,400원만 내시면 수천 마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7일 운수랑에는 대한민국의 교관들과 주 한국, 미국 수뇌부들이 ECA 원조 문자의 첫 번 입화를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서울 가범대학에서는 학교 특별훈련생 제1기 수여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제1기 수여식을 수행하는 특별훈련생들은 충청 남북조반 412명으로서 다시 과호를 마친 오늘 그런 무념을 갖추어서 이번 특별 군사훈련을 효과적으로 완수한 것을 자랑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49년도부터는 보다 일상적인 내용들이 뉴스에 담기게 됩니다. 예컨대 입학식 장면. 근데 49년 9월에 있었던 입학식 장면이에요. 장차 익을 열매의 아름다운 꽃, 분명히 우리나라를 흥왕케 할 제2세 국민. 9월 하늘은 높은데 희망과 절조 또한 높이 국민학교 마당마당 가득히 차 있습니다. 합동 결혼식 장면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피로연에 제공된 음식들이 이들이 강원도 지역 개척단의 일원들이거든요. 공순조 군과 이소웅 양, 김무훈 군과 이경숙 양, 조동호 군과 홍영숙 양, 김일봉 군과 홍인영 양, 이용춘 군과 박경화 양 5쌍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시기 끝나고 곧 비로연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들의 손으로 심어 거둔 감자와 고구마를 가지고서 한층 인상적인 결혼 광경을 보였습니다. 이런 뉴스 영화들은 영화의 본편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상영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극장이 많지 않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를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동 영사대를 조직해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뉴스 영화들을 보여줬어요. 당시에는 이 라디오 보급률도 좀 낮았고 문맹률이 높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귀중한 자료들은 KBS가 수집을 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실물이 확보된 건 전체 중에서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검게 표시된 부분들, 이게 아직까지 찾아 모으지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KBS는 최근 미국의 한 사설 아카이브 업체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영상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인천항 팔미도 부근 해상에서는 대양 한국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관함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정부 요인들과 내외 인사를 대동하시고 인천항에 안착하신 다음에 각각 관함 함선에 등승하시고 팔미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특히 무쇼대사 로버스 대장 및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서도 이 성대한 식전에 참석했습니다. 이리하여 인천 부두를 떠난 뒤 기함에 이제 군 통수권자고 참석 인원이 탑승을 하면은 기함이 출항을 해서 아까 보신 그 사열 함정 곁으로 지나가면은 사열 함정들이 군 통수권자에 대한 대항 경례를 실시합니다. 훈련의 양식에 따라서 작별을 비롯한 동행 수전, 하행 등 관함식이라는 것은 자국의 해군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관함식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해군은 함정이 총 31척밖에 없었는데 해군의 정강의 필요성을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 자료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영상을 전진대함보의 일부로 볼 수가 있나요? 그 영상을 보시면 맨 앞부분에 소제목이 보이잖아요. 네. 소제목의 디자인이 전진대함보의 다른 편들에 있는 소제목의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뒤에 있는 전진대함보의 그 영상들과 비교해 보면 42호의 하나의 뉴스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한 조각을 맞춘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뉴스 영화 필름이 어떻게 미국의 한 사설 아카이브 업체에 보관이 돼 있었을까요? 전진대함보를 만들었던 이제 공보처 영화과가 중앙청 옆에 2층짜리 건물 안에 있었는데 그게 일사후퇴 때 후방인 진해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너무 이제 전황이 급박해지고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자재 그리고 보관돼 있던 필름들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필름들 중에 일부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주한 미군이나 혹은 전진대함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미국인 군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사설 필름 아카이브나 혹은 개인이 이제 소장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빈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알려진 전진대함보의 마지막 부분인 54호는 1950년 6월부터 10월까지 6.25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단기 4283년 6월 25일 평화로이 잠든 삼선에 아침해가 뜬다. 무도한 공산괴뢰군은 감히 일본 남침을 감행하여 무심히 잠든 남한의 강토 위에 보탄을 퍼붓기 시작했던 것이다. 최병덕 참모총장은 멈춰 진두에 서서 작전을 지휘하며 병사와 함께 군산 속에서 용전에 용전을 거듭하였다. 안봉사에는 드디어 정전을 통보하여 공산괴뢰군은 한팔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북선과 시선 사이에 낙하산 부대를 투하하고 있다. 자유의 백호가 성공에 만발하니 삼천강산에 서로 찾아온 역사의 범위 아니면 아닐 것이다. 전쟁은 한국인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흉흉한 전시에도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길. 소망은 어느 때보다 절실했겠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암울함 속에서도 작은 평화는 곳곳에 임했습니다. Substitute for maps in 6.25 전쟁 중에 많은 해외 종군 기자들이 한국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problems, overcoming weather and natural conditions, and keeping agility to get the picture under all conditions of warfare. That cameraman goes into the thick of the fight. 호주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UN 특파원이 남긴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더글러스 부시비가 찍은 논산 포로 수용소입니다. 뜻밖의 장면이네요. 일부 포로 수용소에서는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고 참석 여부는 자율에 맡겨졌답니다. 그나저나 전쟁 포로의 표정이 이렇게 박다니요. 기록은 때로 생각의 틀을 깨는 신선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70여 년) 전 춘천 예식장에서 신랑 박동률 군과 신부 김선희 양이 결혼식을 올렸군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중에도 젊은 남녀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영상을 찍은 로버트 로지 씨는 외국인 하객 중 한 명으로 짐작되는데요. 이들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살아있는 건 축복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삶은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화사한 차림새가 카메라를 든 이의 시선을 끌었나 봅니다. 영상은 전쟁의 참상이 아닌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영상을 찍은 기록자는 기억하고 싶었을까요? 폐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또 견뎠던 이들과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께 살아있었던 생기와 투지를, 그래서 절망적이지만은 않았던 그 시대를 말입니다. $20,000 South Korean boys and girls assembled in much battered Seoul celebrate Children's Day. A cheerful picture, but elsewhere in Korea, thousands are still homeless, ill-clothed, and ill-fed. Million South Koreans go to the polls to elect a new National Assembly of 203 members. The turnout represents 90% of the eligible voters in Korea, including women, with whom the democratic way of doing things has caught on fast. But he wins only 99 seats. 50년대 자료로는 우리 정부가 만든 대한뉴스도 있는데요. 대한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도 수집했습니다. Seoul, Korea, a sudden avalanche leaves buildings buried under a white tide of destruction. Roads and vehicles are knocked out by the disaster, which trapped a Korean army unit on maneuvers. 44 soldiers were killed. Korean rescue troops struggle through deep snow to search for the victims. Residents try to excavate their buried homes. Scores were injured, and over everything is the mark of nature's white fury.
한국의 재건을 돕기 위해 유엔이 설립한 유엔 한국 재건단 운크라의 기록 영상입니다. 휴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한 운크라가 한국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려고 만든 자료인데요. 목가적인 정취가 풍기는 듯하지요. 하지만 그 시절을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나라 전체가 그랬듯이 6.25 전쟁 후에 우리 농촌은 극도의 가난에 시달렸지요. 그러니 추수철 수확의 기쁨은 비할 데가 없었을 겁니다. 웅크라는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해선 식량 증산이 급선무라고 봤습니다. 정부는 농촌에 신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증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농촌 살림이 나아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50년대) 주한 미 공보원에서 만든 문화영화입니다. 나는 옛날 한문글방 훈장이었고 자식은 대학 교수며 딸애는 중학교 교원입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교육사 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한국 교육사의 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딸 녀석은 요새 그 민주주의 새교육을 전공했는데 교육 문제라면 우리 셋이 다 딴판입니다. 오늘 우선 국민학교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세 가족이 각급 학교를 방문합니다. 어디가 아픈가? 싸웠구나. 응? 그렇지. 너희들이 까부는 걸 보니까 필시 선생님한테 맞았지? 선생님도 사람 때리나? 그럼 왜? 응? 아버지? 응? 애들이 참 활발하지요? 그 버릇없는 걸 요새 말로는 활발하다고 하니? 아버지, 그런 글딱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오냐. 애들이 모두 활발하구나. 선생님을 제 동무로 알고. 새교육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예. 그 교육에도 새거 들은 것을 따지면 도무지 가르칠 것이 있으려고. 아닙니다. 가르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교육과가 달라요. 어떻게 하면 개인의 공리가 아니고서 사회에 유익한 일꾼을 만드느냐. 이게 큰 차이거든요. 선제주의와 민주주의. 근본 정신을 물러나라 수긍한다. 금년 봄에 이 교문을 나온 이 영화에선 민주적 교육관의 대변자로 젊은 여성을 설정하는데요. 감개무량합니다. 이 학교도 남녀 공학이지만 여대생이 비교적 적은 것은 아직도 남전여배의 폐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 물려받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여성도 주체가 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오간의 감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문화영화는 지난 시절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이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록입니다. 기록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아카이빙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울 뿐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발견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KBS에 입사한 지 32년, 역사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KBS는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역사를 지향하면서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해온 영상 아카이브를 국민들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기록 영상 아카이브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이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뭐 500편, 뭐 미국은 뭐 40편 이런 식으로 숫자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통계치가 나오고 걔를 확대할수록 갑자기 이제 지역에서 이제 뜨는 통계치가 이제 계속 이제 날 되는데 내가 이걸 찾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찾았는데 전에 본 걸 찾으려면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본 영상을 뭐 직접 담거나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담기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논다는 게 단순히 향유한다, 즐긴다만이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이 장소에서 이런 게 시대적으로 쫙 보면 이렇게 이런 영상들 찍혔어? 이런 걸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KBS가 세계 여러 곳에서 수집한 기록 영상을 각자의 관심에 따라 시대별, 주제별, 위치별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할 기록 영상들은 자료실의 창고나 학자의 연구실에서 나와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공유되고 활용되어야 할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이 기록 영상들은 가까운 과거 시기에 우리의 경험을 생생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공유해야 할 역사입니다. KBS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함께하는 아카이브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화기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 역사의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 또 일상의 모습들이 설명과 함께 영상 콘텐츠로 소개될 예정으로 KBS 공사 창립일인 오는 3월 3일 그 일부가 먼저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